자, 지역권에서 정답이 맞고 틀리고는 지역권 특성, 요거가 맞고 틀리고 하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죠.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 있는, 딸린, 종된 권리다. 이 결론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다. 우리가 지역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로 바꾸자?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다. 그러면 요역지가 이 주된 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민법 배울 때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어떻게 하라?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 같이 되기 때문에 지역권은 승역지, 요역지에 수반하고 또 지역은 승역지, 요역지에 부종하고 또 승역지는 요역지와 불가분성, 이 성질을 갖는다. 이 얘기죠? 운명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야. 자, 수반성이란 말 292조 1항에 있는 얘기인데 따라서 요역지는 권리가 넘어가면 권리가 이전됐다. 예를 들면 요역지 토지를 매매해서 등기를 넘겼어. 원래 요역지 소유자가 A 토지인데 소유자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또 요역지 토지에 30년간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그 토지를 요역지를 매수한 요역지 토지에 지상 설정 을은 승역지를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따라가라. 그래서 말을 편하자면 요역지는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는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함께 수반 넘겨줘라. 함께 넘어가라. 얘한테 함께 넘겨줘라. 그래서 얘가 쓸 거 아니냐. 얘가 지상권자든 매수인이든. 이거 수반성인데. 그렇지만 수반성은 물권법 규정이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정, 강행규정. 저기요, 나쁜 놈이 한 명 있어요. 죽일 놈이 하나 있어. 죽일 놈이 아주. 석고 대제대할 놈이 한 놈 있어. 그놈. 누구? 지가 가르쳐놓고 지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사람들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지 잘못. 대답은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하더라. 그러면 내 잘못 아니야. 다 안 해. 그럼 내 잘못이야. 그건 임의정이에요. 강의정이 아니야. 물권법이지만. 그래서 요역지 땅 팔면서 특약상 승역지는 따라가지 않기로 하자.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로 하자. 라는 특약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땐 따라가야 돼. 이 요역지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줘야 돼. 그렇지만 특약이 있다면 함께 따라가지 않고. 너는 요역지 땅을 산다니까 땅을 파는데 특약상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로 한다. 안 쓰기로 한다. 특약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고 승역지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자, 부정성 얘기 나오면 맨날 이 얘기죠. 지역권은 맨날 질문 하나야.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되고 이전된다. 지역권이 뭐예요? 승역지,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돼야 돼. 따라서 이게 이제 부정성인데 그런데 요역지 가만히 두고 승역지만 승낙한 땅, 승역지만 다른 토지로 승역지만 분리해서 양도, 이전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야.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승역지는 지역권은 요역지 함께만 양도해줘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가 뚝 떼어서 이전해 주는 거 절대로 안 된다. 특약으로도 안 된다. 이건 강행규정. 특약을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법 배울 때 뭐든지 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도 이전 등기, 지상권, 전세권 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저당권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순위 유지하면서 이전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한번 넘어갈 때, 소유권 넘어갈 때마다 주등기, 독립등기, 1번, 2번, 3번 써줘야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용어 중에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아.
지역은 이전 등기가 된다면요. 승력 등기에 가서 부기 등기로 이전해 줄 수 있잖아. 그게 안 돼. 지역권은 요역지 함께만 넘어다녀야지. 응? 승력지만 이전해 준단 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 받아주지도 않아. 이용은 존재치 않아요. 이렇게요. 강행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면 늘 생각나는 용어가 뭐였죠? 생각나는 말이 이 말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공유 얘기가 나오죠. 아유. 은근히 공부 안 하는 척하면서 공부 많이 해. 대답하시는 거 보면 실력자야. 자 보시죠. 요역지가 있고 승력지가 있어요. 이제 여름철 들어오면 제가 집에 유모집 같은 걸 보고 재미난 얘기를 하나씩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그 여름에는 강의 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서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 좀 수집하라 그럴게요. 내가 한번. 근데 내가 이제 연습해봤어. 애 앞에. 야, 이게 재밌지 않냐? 그러면 우리 둘째가 하는 얘기가 어디 같은 말도 아버지가 하면 재미가 없네. 우리 진지하시네. 유머면 진지하. 너무 진지하. 표정이 너무 진지하대. 유머도 타고나야 돼. 응?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고 케어하고 남을 잘 웃기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조증이 있어야 돼. 조증이. 자기 스스로가 즐거운 사람이어야 돼. 내 스스로 즐겁지 않은 사람 남을 웃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잖아. 조증이 있어요. 조증. 약간 떠야 돼. 떠야 돼. 얘가. 많이 뜨면 정신병원 가야 돼. 그거는 약간 떠야 돼. 늘 기분이 좋아. 그래야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정신분석학에서 읽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조증이 있어야 된대요. 타고날 때 약간 조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행복하고 자기가 즐거워 살 수 있대요. 이렇게요. 일부러 걸리려도 안 걸리네, 그 조증이. 자, 보시죠. 자, 요역지가 있어요. 요역지가 있고 승력지가 있는데 지역원의 불가분성만 나오면 요역지가 뭐다? 공유지다.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지다. 갑을병 이렇게 공유일 때. 이 말은 숨어 있는 거야. 그때는 자, 이 지역권의 취득은 원래 이 토지가 승력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 땅이 승력지를 얻어요. 승력지 취득해. 그러면 이 토지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남의 땅을 통로 쓸 수 있으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토지 가치가 증대하겠지.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건. 없었던 요역지가 공유일 때 없었던 지역의 취득, 다른 말로 없었던 승력지의 취득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저 토지 위에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저 땅이 좋아지는 거야. 이것은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전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유자는 누군? 1인만 해당되면, 한 사람만 취득하면, 1인만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원이다 어떻게 된다? 혜택을 받는 거야. 전원이다 취득한다. 그러면 요역지가 공유일 때 저 토지가 없었던 지역권 취득은, 승력 취득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만 취득하면? 한 명만 취득하면 전원이다 취득하는 거지. 전원에 해당될 때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취득 쉽잖아요. 쉽게 만들어 놨어요. 쉽게. 그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멀리 가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취득시효 얘기하는 거. 취득시효. 지역권의 취득시효. 남의 땅에 승력생이 내지 않아도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되고 표현되게 몇 년만 출입하면 20년만 출입하면 지역권도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단 등기해야 돼요. 20도. 왜? 245조 단 등기하라. 그래서 지상권이건 지역권 시효 취득하면 단 등기, 지역권 등기 내야 돼요. 안 내주면요. 소송 내는 거지. 시효 취득하는 등기 청구소. 자, 그런데 이 20년을 3명이 다 같이 다녀야 돼요? 아무나 한 명만 다니면 돼요? 한 명만. 을과 병은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어. 공자 한 명이 통로 개설해서 20년간 취득하면, 취득하면 나머지 을병은요. 한 번도 안 다녀도 같이 취득하는 거야. 이해되죠? 1인만 해당됩니다. 1인만. 취득시효. 자, 있었던 지역권의 소멸이에요. 지역권의 소멸은. 지금 소멸된다는 얘기는 승력지 있었는데 승력지가 이제 이번에 소멸돼요. 더 이상 이제 쓰면 안 돼요. 이제요. 원래 있었어. 이제 없어져 이게요.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서
요 역시 토지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저 땅에 의해서 나쁜 일이지. 자, 소멸은 어떻게 되면 소멸된다? 공유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하지.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고, 공유자 1인만 갖고는 승려 지역권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전해될 때만 소멸해요. 그럼 소멸은 있었던 층은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전원에 해당되면 절대 안 없어져요. 취득은 쉽게 만들어놨어. 소멸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거 물론 내가 나쁜 일, 좋은 일은 소멸시효 중단정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게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물어. 이렇게만 봐주셔요. 이렇게만. 이제 문제 풀면 좀 더 보기로 하고. 자, 3번에 보면 지역권 효력 보세요. 지역권은 남의 땅 승력 쓰더라도 그 토지를 뭐 할 권리는 없다?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는 아니다. 가끔 쓴다는 거지. 용수지역권이건 통행지역권이건 360을 점유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지역권 설정에서 승력시켰더라도 그걸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승력 지역권을 침해했을 때 여역시가 쫓아가서 침해자에게 뭐는 행사할 수 없다? 목적물 반환 청권만 없다. 기억나시죠? 저당권자, 지역권자, 점유를 수반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자, 공정물 사용권 얘기하는데 그냥 사용권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다. 공동이용권. 공동이용권이다. 즉, 승력성이 내더라도 지역권은 물건이야. 물건이지만 독점성이 없다로 독점성이 없다. 나 혼자 독점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다. 같이 쓰는 거다. 승력지는 이 토지도 여기에 승력 낼 수 있고 요 토지도 낼 수 있고 요 토지도 낼 수 있고 동시에 세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독점성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말 필요 없네요. 이 중에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1번 지역권, 2번 지역권, 3번 지역권 동일한 토지에 승력지에 3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중에 지역권을 허용한다. 공동 이용권이다. 지역은 물건이지만 뭐가 없다? 독점성이 없다. 지역은 물건이지만 승력지 부분에 점유를 수반한 물건이 아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지역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승력소유자 위기란 말 한번 말씀드렸나요? 위기, 지역권 위기. 이게 한번 26회 때 나왔어. 나오고 나서 요걸 바가지로 먹었어 아주. 위기라 쓰는 건데 정말 쓰지 않는 용어예요. 법적으로 있지만. 제가 위기가 뭐냐면요. 승력 소유자가 자 보세요. 얘가 A야. A 토지야. 소유자 갑이야. B 토지야. 을이야. 여기에 용수지역권, 지역권 등을 내줬어. 소유자는 B야. 이 사람이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야.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사용하는데 어떤 공작물 설치 비용에다가 유지 관리 비용은 여기 유지 관리 비용은 장마 때 뭐가 무너지면 다시 뭐 쌓고 뭐 이런 가지고 누가 하는 거야? 원래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지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 얘가 하는 건데 둘이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했냐면 내가 쓰든 안 쓰든 여기 승력증 내주면 1년에 내가 너한테 쌀 2가마 줄게. 쌀 2가마. 유상무상 관계없으니까. 그 대신 유지관리는 네가 하기로 하자. 특약이 있다면 승력소유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어. 그땐 지를 주겠지. 근데 이게 장마만 지면 맨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야.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 이거보다. 그러니까 얘한테 쫓아가서 나 위기한다. 위기가 뭐야? 요 부분 너 가져. 너 줄게. 너 가져. 너 가지래. 요 부분을 소유권 포기하는 걸 위기한다 그래요. 이 형성권이야. 얘가 위기하면 나 안 가져. 그런 말 없어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위기에서 이 소유권 넘겨주면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자기 땅이잖아. 자기 땅이 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야? 혼동. 내가 내 땅 승력지단 말 없잖아. 그래서 이 비용을 면하려고 그러는 제도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응?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예전에는 용수 때문에 물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천수답들이 좀 있었어요. 천수답. 여기는 샘이 좀 있어. 샘이 쏟아. 이 물을 안 쓸 수도 있지. 모내기 할 때
비가 안 오면 이 물을 좀 갖다 쓰고 니네 삶에서 물 좀 퍼다 모내고 비 오면 안 쓰고 그럼 물을 쓰든 안 쓰든 내가 쌀2 하나씩 줄게. 물을 쓴다는 조건으로 용수지 요건이야. 그 대신 이 물을 여기서 내리는데 물은 고제 저지로 흐르잖아요. 이 땅이 더 높고 여기가 낮으면 괜찮은데 이게 더 높아. 이 위에 있는 논이야. 이게 밑에 있는 논이야. 그럼 물을 거꾸로 벌려면 얘는 양수기 없잖아. 60년대. 그럼 이거 이제 나무로 이렇게 세워요.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더 높게만 이 땅 더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거꾸로 흘러가면 여기서 물을 퍼서 사람이 퍼서 이래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야. 여기 높은 데로. 근데 그냥 나무를 높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논 위로 이렇게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써야 되잖아. 그걸 얘가 하기로 했어. 쌀2 주는 대신. 맨날 무너지네? 그냥 얘가 쫓아가서 나 안 되겠어. 위기 너 가져 이거. 그런다는 거야. 이걸 왜 내고 지랄이야 이걸 아주. 그래서 승려 소유자가 지역권을 의기하면 자기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면해버리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다. 여기서한테 줘버리는 거야.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는다 말할 걸로 이게 형성권이야. 그런 제도가 있다. 말만 보면 돼요. 이런 걸 26회 때 냈는데 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26회 하면 지금부터 6, 7년 전이야. 이런 일이 있니 지금? 지금 물 퍼서 이렇게 뭐 나무에다 물 넣어서 물 대는 시절이니? 그럼 왜 물어 이거를 지나간 것을 잊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내가 중경을 볼 때 이런 문제는 내 민법을 배우면서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을 마주칠 수 있겠다. 그런 걸 내야 되는 거지. 아무나 법조문에 있다가 갖다 내면 그게 법률학적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법학이야. 우리가 뭐 법학 배워요. 학교로는 뭐 법이 아니지만. 이 법학은 뭐예요? 법학은 1번 법학은 순수학문이다. 역사나 철학처럼 뭘 연구하는 학문이야. 순수학문. 역사, 철학처럼.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것처럼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반드시 1+1하면 2가 나와야 돼. 자연과학이다. 법학은 사현실에 맞춰서 그때도 변하는 사회과학이다. 어느 쪽이요?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은 실상 쓰라가 배우는 거야. 쓰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위기? 아니니까 나는 어떤 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뭘 내더라도 너무 이론적이 쓰지도 않는 법조에다 막 내면 그 법률학자 자격이 있느냐는 거야. 내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런 교수한테 배운 학생들은 법대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 이론만 배워도 나와. 뭐 로마법이 어떻고, 뭐 게르만법이 어떻고, 뭐 자인이 어떻고, 졸렌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거 가르쳐? 나 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죠. 아마 제가 27에 법대 갔어요. 27에 1학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 대학 늦게 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나 27에 갔어, 대학교. 1학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나? 있나 보다. 있나 보다. 그러니 약간 우리 부모님이 속 좀 썩었을 것 같아. 아유, 아들이 27에 대학교 1학년을 군대 간다 그러니 쟤는 언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자식을 들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 고집이 세니까 내 고집 따라 하는 거야. 27에 1학년 가서 28 봄에 결혼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또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얼마나 또 기가 막힐 거야. 아니, 대학도 나이가 중요한 게 대학을 막 다니고 그러면 왜 하잖아요. 또 했어요. 그것도 결혼은 대학 마치고 공부 마치고 하지. 아니야 그냥 했어요. 나 은근히 속 썩인 자식이야. 뭐 속을 썩인다는 게 뭐 누구를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래서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은근히 속 썩이는 거야. 그게 더 속 썩이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정해 자식이. 이렇게 하고 난 속 많이 썩였어. 우리 아버지는 나 이제 서울로 전학을 보내서 저도 5학년 때 전학 갔어요. 5학년 때 전학 보내서 서울 완전 학교를 다녔는데 하숙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숙하는 거야. 지금 같으면 내가 애들 길러버리니까 5학년짜리 어디 보서 하숙을 시켜. 학교 기숙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 노타리 거기부터 이화여대 있는 데까지 그 후문까지가 다 있는 한옥이었어요. 거기 하숙촌이야. 거기 이제 이화대학 다니는 사람, 연대 다니는 사람들 다 하숙하는 하숙촌이야. 거기가 골다리 거기야. 거기 가서 그 대학 다니는 형들이랑 하숙했다니까 혼자 방을 쓰면 비싸니까 둘이 쓴단 말이야. 내 파트는 항상 대학생이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연세대 공대 학생.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 형들이 좀 이뻐졌을 것 같아.
귀엽잖아. 근데 옛날 형들은 안 그래. 무서워. 맨날 심부름만 시켜. 맨날 심부름만 시켜. 맨날 밤중에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방 청소만 시키고. 옛날 형들은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옛날 형들은 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동생들이 많으니까 맨 동네 부려먹던 습관이 있어서 맨날 부려먹는 거야. 같이 쓰는 형 중에 하나는 좋은 형도 있었지. 그 형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지. 항상 사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무조건 6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거.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침에는. 응? 오늘 일요일이야. 갈 데 없다고 10시간 늘어져 하면 죽어 형한테. 맞아. 일어나. 상당히 일어나면 뭐부터 해? 방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 들어오면, 이 형이 다 들어오면 방을 그냥 못 들어. 딱 겨울에는 춥잖아요. 학교 가도 오면 먼저 씻고 들어와야 돼. 양말 벗고 찬물이건 뭐가 씻고 방을 들어와야 돼. 이부자리 칼같이 개놔야 돼. 큰일 나. 이부자리 중학교 학생이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이불 깔아놓고 나가려고 그러지. 응? 딱 개서 놔야 돼. 이렇게. 근데 그 형은 다른 사람들 다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형은 동국대를 다녔어. 동국대는 ROTC를 했어. ROTC. 그리고 맨날 옛날 ROTC들은 군인이야. 지금 ROTC는 어떤지 모르는데 군인이야. 이 형 맨날 얻어맞고 와서 집에 오면 맨날 뭐 발로. 군인이야. 학생이 군인이야. 맨날 뭐 그렇게 빠딸 때리는지 몰라. 정말이에요. 맨날 나쁜 발로라는 거야. 안티프라민 이렇게. 그 나는 ROTC는 군인인 줄 알았어. 학생인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옛날 제복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 충무라 그래서 충무. 지금 통영 사람인데 집이 어려우시니까 동국대가 4년 장학생을 온 거야. 응? ROTC를 했어. 나랑 4년을 방을 썼지. 나는 고3,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4년 썼는데 그리고 졸업 맞고 거기 1학년 때 나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갖고 나 고이 됐는데 군대 가잖아. 거기 이제 졸업했으니까. 동두천으로는 좀 갔어요, 군대를. 내가 면회를 갔어. 그 형이 보고 싶어서. 장교일 때. 응?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는 시절이잖아. 그 형이랑 난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잖아. 헤어지면 연락처를 모르는 거지, 서로. 나도 이제 커서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갔단 말이야. 군대하고 제대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 형이. 분명히 ROTC 마치고 뭐 하고 있을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잖아, 내가.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 하숙하던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하숙했던 집을. 그 형 소식 궁금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대하고 한번 들렸대. 홍남기에 대학교 갔냐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대학 갔냐고 했더니, 걔 대학교 갔다고.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걔 의대 갔다고. 응? 경희대 의대 갔다고. 그러더니 똘똘하더니 공부 좀 열심히 했네. 거기가 끝이야. 나도 이제 한번 들렸더니 제대하고 들려서 삼성을 들어갔다는 거야. 나 거기까지 들었어요. 삼성전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ROTC 마치고. 그러고 나서 잊고 살았지. 굉장히 친했었지만 뭐 잊고 살았지.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어느 날 TV에서 그 형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청문회 하는데 그 삼성전자 그 근로자들이 그 반도체 만들다가 백혈병에 걸리고 막 그런 것이 산업재해냐 아니냐. 이재용 대신 나온 거야. 삼성전자 사장이 돼 있네. 그 형이. 지금은 그래서 만났어요. 지금은 전 그만두고 삼성전자 서비스 사장이야. 서비스 센터. 이제 물러나면 그래도 몇 년 하나 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봤는데 선거하잖아요. 동국대 나왔어. 거기 다른 형들은 다 연세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다 거기 다니는 형들이었어. 다 은행 지점장하고 말았어. 진짜 옛날 은행 지점장 지금 지점장보다 높아. 다 그거 말하는데 동국대 가는 그 형은 삼성전자 사장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크게 놀랬잖아. 야, 그 형이 애들 때도 이렇게 칼같이 그러더니 6시 반만 되면 딱 일어나서 방 청소부터 시키고 방에 들어올 때 꼭 발 닦고 들어오고 딱 세수가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맨날 교복을 벗고 거기서 앉아서 발을 닦고 뭐하고 다 들어왔다니까. 그러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더니 이거 성공한 거 봐요. 뭐 동국대 나왔어도. 한 두 번 만났어요. 그 다음에. 자, 보시죠. 그러니까 공부 조금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걔가 앞으로 그 자질이 중요해. 뭐 명문대 나왔다 다 출세하는 거 아니고 명문대 나왔다 회사 다 승진하는 거 아니더라고. 내 친구들도 보면 그 기본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 성실하고 애가 끈기가 있는 애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더라고. 그럼 인성을 길러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봐요. 전세권 볼까요? 전세권. 전세권에서는 일단 넘겨보세요. 전세금 이야기. 자, 넘기시면 페이지 233쪽에 2번에 전세금 이야기. 여기서 봐야죠. 일단 전세금은 전세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전세금 얘기가 달려주면 잘 나오죠. 두 번째, 따라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전세금 없는 전세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 또 전세금 반드시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라면 전세금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 없어. 이것이 뭘 한다는 점이야? 모든 임대차에서 차임은 유상임은 되는 거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임대차 차임은요. 전세금 꼭 금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면 안 된다. 꼭 돈이어야 돼, 돈. 한한다. 예외가 없다. 자, 금전 한한다면 뭐가 있나요? 전세금은 뭐만이 전세금이 될 수 있다? 금전. 쌀 100가마 주는 거 전세금 될 수 없어요.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라면, 반대급과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야. 교환이. 너 물건 거죠? 내가 저기 100원 상품권 2장 줄게. 그것도 교환이야. 쌀 2가마 줄게. 교환이야. 금전만이 매매야. 금전.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다. 오늘 볼 거예요, 오늘. 가담법에서 청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금은 금전으로 지급해야 돼. 금전만이 청산금이야. 담보하던 가담법에서 오늘 볼 거예요. 담보하던 게. 청산금은 금전. 이 세 가지 꼭 금전이어야 돼. 전세금, 매매대금, 청산금은 꼭 금전에 한한다. 다만 금전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현실로 수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수수하지 않아도 금전은 되는 것이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뭐다? 무방하다. 그런데 전세금은 기존 채권을 가름해도 무방하다. 관계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 특별본출 임대차에서 야, 너 나 빌려준 돈 못 갚으니까 너 내가 1억 빌려 못 갚으니까 네 방 두 개 임대했어. 주택임대가 쓰고 내가 거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아놨어. 그러면 주거용감을 얻으면서 실제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 빌려준 기준자금 1억 원을 임차보증금을 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아놨다면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해요. 무방해요. 단 주거 목적만 있다면. 다만 주거 목적 없이 확정일자라든가 대항력 같은 거 이용해서 최우선 변제라든가 이걸 돈 받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가장행위야. 통조월 표시 때문에 그건 무효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기존 채권 가름해도 무방해요. 주택임대차도. 기존 채권 가름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무방하다 이것도. 자, 세 번째 잘 본 거예요. 모든 전세권 반드시 전세금은 등기해놔야 돼. 전세권 등기에 전세금이 얼마나 기재한다는 등기는 없어. 이게 필수적 시장이야. 전세금 빠진 전세금 등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저걸 봤어요. 기재된 이 전세금과 기억나시나요? 실제 지급한 전세금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에는 전세금이 2억이라 돼 있어요. 2억이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어. 근데 실제 지급한 전세금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야. 등기 기재한 것보다 실제가 더 큰 거죠, 액수가. 이럴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왜 이런 일이 왜 생겼어? 맨 처음에 전세권 등기 낼 때 2억이 맞았어.
근데 이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한번 재계약 맺으면서 전세권이 주택임대법 적용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세권 것은 5천 올려주기로 했어. 올려줬으면 어떻게 써야 돼? 등기소 가서 변경 등기해서 2억을 2억 5천을 고쳐놨어야 되는 거지. 안 고쳐놨어? 그렇잖아. 변경 등기 안 해놓은 거야. 잘 살고 그냥 2억 5천 주고 나오면 되는데 이 전세국채를 경매당했어요. 중간에. 경락대금이 나왔어.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있잖아. 경락대금에 저당과 순위 비교해서 배당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락대금에서 얼마 받아갈 수 있어요? 얼마 줘요? 2억. 실제는 2억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억 8천이야. 그럼 등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더 액수가 더 적게 돼 있는 거야. 실제 이건데 2억이라 돼 있어. 경매당했어. 전세가 경락되면서 얼마 배당해줘요? 네? 1억 8천. 뭐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글씨로 쓰면 글씨로 묻겠지.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금과 실제 지급한 전세금 일치하지 않을 때 우선 변제권은 둘 중에 액수가 적은 쪽에서 액수가 적은 쪽에서만 효력이 있다. 항상 둘째 적은 거를 주는 거야. 적은 거를. 이해되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다음에 저당권 대신 설정한 전세권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돈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려주면 뭘 잡아야 돼? 채권자가. 채무자 보면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당 잡을 거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1억 돈 갚기 한 달을 계약기간 만료를 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채권 확보 목적으로 저당을 잡지 않고 전세권 등기 낸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왜?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며 플러스 동시에 담보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대신 전세 등기된 것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야, 유효해요.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 막 생각나지, 막. 그래요. 이렇게 전세금 얘기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전세권의 법적 민지. 그런데 전세권이 이제 303조부터 319조까지 이렇게 보면 17개 법조문인가? 법조는 이렇게 320조부터는 이제 유치권이에요. 302조까지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근데 건물 전세권이 있고 토지 전세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있고 토지 인정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오로지 건물 전세만 있는 거 두 가지. 하나 뭐죠? 법정 갱신제도.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토지에는 없어요. 체단기간. 아무리 짧아도 체단기간 1년은 반드시 보장해줘라. 이걸 어디에만 있어요? 건물에만. 토지 전세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체단기간 1년. 법정 갱신제도는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고 어디 토지에는 없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오케이.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런 거 아니까. 자, 전세권 효력에서 줄줄줄 읽으시면 돼. 이 정도야.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것도 볼게요. 거기 보면 4번에 어느 파트든 효력은 중요. 거기 그림 잘 그려놨네. 이거 잘 그려놨어. 가만히 읽으면 돼. 방법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나머지 읽으면 알만한데 4번 부속물 매청구권. 항상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부속물이란 말은 어디서 쓰죠? 건물에서. 지상물이란 말은 어디서 쓰죠? 토지에서.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청구권. 토지 전세권에서는요. 지상물 매청구권. 그런데 이 건물 전세권에 이 부속 매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 법조문이 있어. 이게 법조문이. 법에 규정이 있는데 토지 전세권의 지상 매청권은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 자체 규정이 없어. 규정을 없고 다만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빌려 쓰는 건데 왜 없겠느냐. 그냥 빗대어서. 규정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물으면 조금만 더 문제 될까 봐. 전세권은 부속 매청권 묻지. 지상 매청권 거의 안 물어요. 물어보니 명문의 정도 없는데 이론적으로 인정해. 토지에서는 지상물, 건물에서는 부속물. 근데 규정은 없어요. 부속 매청권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에서 부속 매청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다? 누가 있어? 부속 매청권이 쌍방에게. 설정자도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도 설정자, 쌍방 모두에 인정된 권리인데
다만 남의 건물 빌려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나 당신 건에 부속된 부속물 철거 수거하는다. 매수해달라. 매수를 청구하려면 똑같아 임대차랑. 응? 건물 전세권자가 부속시킬 때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거나 설정자부터 매수해서 부속인 경우 그 경우만 매청원이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매청원이 없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쌍밭에 있지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아무 제한 없이 있는 거고 아무 제한 없이 있는 거고 쌍밭에 있는 권리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체크 아까도 봤잖아요.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 목적 양도 처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세권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전세권 담보 제공할 수 있나요? 전세권 저당 잡힐 수 있나요? 있잖아. 이것이 물건이다. 그런데 밑줄 하나. 그렇지만 거기 보면요. 니은번에 설정 당시에 밑줄 전세권 양도미 특약이 있었다면 이 양도미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면 요게 이제 306조인데 306조인데 이게 전세권자 전세 목적물을 전세 목적물을 남한테 전전세할 수 있고 남한테 양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전세 놓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강의규정, 임의규정이야. 이것만은 강의규정에 따라서 전세권 양도미 특약이 있었다면 양도할 수 없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할 수 있지만 이건 임의규정이야. 요것도 별거 없어요. 뭐 전세권 별거 없어요. 다만 최근에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하나가 6번이죠. 별표 3개 치셔야지. 전세 경매 신청권. 자, 수업 시간 맨날 이 지문이야. 판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토지 같은데 토지 전부가 아니라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토지 전세권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층짜리 단독 건물에 1층만 전세금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익물권은 전부가 아닌 일부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를 설정할 때는 어디 일부란 도면을 첨부해달라. 등기될 때 도면을 첨부해달라. 일부일 때는 꼭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요. 어디 일부라는 걸 붉은 선으로 표시해줘야 돼요. 첨부해서 등기해야죠. 자, 방 3개짜리 단층 주택에서 방 하나만 전세권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목적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거죠. 일부에 설정했는데 전세 계약이 다 끝났는데 설정자가 전세를 빼주지 않아. 전세를 빼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자는 쫓아가서 전세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전세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세권자가 전세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권은 이 전세 목적물 전부의 이 목적물 경매 신청은 이 전세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또 자신이 없어.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수고는 입에 배야 돼. 생각하고 자식할 거 없이. 경매 신청권 목적물의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에 미치는 거 아니다. 전부에 미친다면 틀려요. 일부에만 미치기 때문에 네가 전세 등기 잡은 이 부분만 토지는 분할해서 건물은 구분 건물화 시켜서 이 부분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 권리가 없다. 이해되시죠? 일부에 미치는 거야. 일부에만. 그런데 일부가 여기는 건물은 구분 건물화 시키고 토지는 분필한다든지 분필. 토지를 분할하면 되는 건데 방 3개짜리 단독주택에서 방 하나만 구분 건물화 시킬 수 있어 없어요? 방 하나만 이게 아파트인데 이게 503호야. 방 3개짜리 503호야. 근데 방 하나만 구분 건물화 시킬 수 있어 없어요? 구분 건물화 시킨다는 얘기는 방 하나만 따로 표제부 값 끌고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일부가 분할도 구분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이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일부가 분할 도쿠멘트 안 된다면 전부를 경매할 권리는 없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죠? 내 상식과 다르니까. 상식으로 대답하라면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판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시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물으면 얼떨결에 자기 상식으로 대답하거든. 네. 전부를 경매할 권리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일부에 설정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뭐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는 거. 배당받는 우선 변제권은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전세 부분이 아닌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에서도 얘가 배당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치고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치고. 그런데 우리 특기가 또 뭐예요? 일부. 뭘 물었나 보세요.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보증을 다 안 빼준 거야, 전세금을. 1억 중에서 9,500 빼주고, 500은 며칠을 입금시킨다는데 입금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 목적물 일부라는 것은 이렇게 전세 등기를 했다는 거고, 전세 일부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몇 번을 최고해도 안 돼. 2달이 지나도 끝까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일부가 남아있다면 할 수 없이 이 일부 때문에 전세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 이건 뭐라 부르는 거야? 전세금의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살아있는 거지. 일부 남아있다면 전부를 행사하는 게 바로 불가분성이잖아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란 말이 나오면 뭐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뭐 일부 묻는 건데? 처음에 방 하나만 잡은 거냐? 목적 일부냐? 전세금의 일부냐? 남아있느냐? 그 일부 때문에 전액부터 전부를 경매하는 건 전세권의 불가분성. 저당관별도 배웠잖아. 전액을 변제할 때 담물권 전부 살아있는 거지. 일부라도 받을 돈이 남아있다면 전부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불가분성이잖아. 이해되시죠? 요걸 묻는지, 제발. 조심하셔야 문장. 잘 속는 문장이에요.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 따지면, 246쪽에, 여기가 중요해요. 특수문제, 특강에다가 붙어있는 2개랑, 맨 밑에, 기출 3번, 전세 반환책과 불량도, 요 3지문이 중요해. 자, 봅시다. 판례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이거. 경매 신청권, 지금 했던 거 요거 너무너무 잘 나오고, 최근에. 그런 다음에, 사실 전세권은 잡다한 게 많고, 법조인이 많아서 볼 게 많은데,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야. 내가 전세권은 2문제 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인간들이 한 문제 똑같이 내. 지역권이나 비중을 똑같이 줘요. 자, 특수문제 봐보세요. 305조 얘기죠. 보세요. 305조에 맨 위에 있어요. 246조. 토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된 후 토지만 승계인에게 매매한 때는 첫째, 대제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법정상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은 뭘 보호하려고 인정되는 거야? 건물을 보호하려고 인정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한테 법정상 인정돼 버리면 전세기한 끝나서 전세권 나가버리면 그 건물 때려 부시라는 얘기잖아. 전세권자 전세계약이 끝나 나가더라도 건물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야 돼?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야지. 그나마 전세기간 동안 설정자 권리가 물려 쓰고 있다가 전세권자 나가도 건물이 계속 존립하려면 결국 누가 있어야 돼?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상은 누구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맨날 이 지문이야. 이거 법조문이야 그대로야. 쓸 일도 없는 일이야. 사실 그렇지만 쓰지도 않지만 어쨌든 305조에 이걸 뭐라 부르냐? 305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법정 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다.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그냥 법조문인데 의미 없어. 판례 없어. 60년이 지나도 판례 한 건이 안 나오는 게 소용없는 법조문. 근데 물어봐 법조문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306조에 그게 특강 밑에 있는 거 이게 306조 이게 306조 이게.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건물 전세 효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꼭 기억봐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를 놓은 경우에는 기억 보세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건물 전세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것이다. 미쳤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보세요. 땅 주인이 자기 땅에 건물 짓는 게 아니야. 토지 소유는 갑이야, 갑. 근데 이 의리한 사람이 얘가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소유장 갑이에요. 지상권자 건물을 졌어. 또 이 건물에 3년간, 2년간 병합태 전세권 등기를 내줬어. 그럼 얘 전세권자야. 건물 전세권자야. 그럼 이 건물 누가 써요 지금? 병이 있어. 그럼 병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고자 땅 주인이 아닌 사람 남의 땅에 지상권 토지 임장 설정해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을 전세 등기 내줬다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건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깔고 앉은 지상 임차권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건물 전세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종된 권리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미쳤기 때문에 쓸 수 있다 토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306조 다 법조문들이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 별표 전세권과 전세 반환 채권의 불리양도 여부 맨날 묻는 게 이거 있잖아요. 전세금은 담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권의 물건과 전세금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이 있다. 즉 전세금은 저당권자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 전세권자한테. 그 담보의 특징 4가지. 수반성, 부종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전세금 4가지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전세금의 수반성 이걸 왜 이렇게 묻는지 몰라. 그들은 왜 이거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 아주 집착을 해.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장이야. 수반하라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자, 물건인 전세권과 그 전세권 등기 내볼게요. 이게 전세권이야. 등기 얼굴 떼봤더니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접수원일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설정결 원인으로 전세금은 2억 원 전세 기간은 언제까지? 전세권자는 A라는 사람이. 이게 전세권이야. 등기 나면 이걸 우리가 전세권이라 부르는 거야. 등기는 이걸 전세권이라 불러.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의 기간 이거 2억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이거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세금 물건과 전세 반환채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사람을 따지면 사람과 그림자처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사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청구는 함께만, 이 2가지 함께. 이걸 양도하면 양도 어떻게 해요? 1, 부기 2로 전세권 이전 등기. 이게 양도해 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 누구한테? B한테 이걸 B한테 넘겨주면 등기소가 이것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그런데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한다. 야, 2억은 내가 받을 사람인데 내 대신 시야 네가 받아가져라. 내 대신 네가 받아가져라. 내 대신 네가 이거 전세금 반환 양도한 거야. 누구한테?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양도해요? 채권 양도각서. 내가 받을 전세금 2억 원을 이 소자 가백합시다. 듣기부에 가백에 받을 2억 원을 오늘부로 2022년 6월 며칠부로 C한테 모든 것을 양도한다. 양도각서 쓰고 넘겨줬다는 거야. 넘겨주면 이거 넘겨줬어. 전세금 반환 넘겨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전세권도 C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라는 거야. 근데 등기 안 해줬어. 등기 안 해주고 이건 넘겼어. 그럼 이건 분리양도했다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전세권과 전세보증 반환 청구권을 한 사람이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이걸 부종한다, 수반한다는 거야. 한 사람 같이 있어야 된대. 전세금은 C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등기 때문에 전세권 느끼는 A로 돼 있고, 두 사람이 분리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항상 전세권자가 이꼴 전세 반환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세 존속 중에 전세권 이전 없이 부기는 안 넘기 전세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거야. 전세 이전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해봤자 무효예요. 그런데 전세권 소멸시 계약 끝났어. 소멸시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권 합의 해지시 다 뭐야 이게 끝나는 거죠?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권 이전 등기 안 해줬어 지금. 이렇게 이전 등기 안 해줘.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전세권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양수받은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을 봐버려요. 유효하지만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양수인 전세권 이전이 없었다면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은 없어. 그렇지만 어떤 유효하다. 전속 중에 분리양도한 거냐, 소멸을 조건을 분리양도한 거다 다르다. 기억하시라 됐죠?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정도 해주면 되죠. 뭐. 나누는 거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넘기시면 전전세 이야기 볼까? 전전세. 뭐 전전세야 또 우리가 뭐 펄펄 날르지 뭐. 날릴 것도 없다. 전전세는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내가 한 번은 설명했을 거예요. 전전세는 용어가 중요하다. 용어. 원 전세권 설정자, 전 전세권 설정자, 전 전세권자. 기억나시나요? 그림 안 그려볼게. 그냥 말로 해보고 이분도 잘 알아듣네. 이때 전 전세금은 원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맞 틀려요? 맞아요.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거 내야 된다. 맞아요. 전전세권자도 물권자예요. 우리 전전사라는 게 전세권자가 전전세 계약 맺고 전전세금 받고 플러스 전전세 등기를 내줘야 돼. 등기가 안 나면 전전세권자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설정한테 동의 없이도 전세 목적을 양도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야, 내 계약 기간이 3년 남았는데 너 2년 내 전세금 3억인데 너 2억 5천만 내. 2년간 너 쓰게 해줄게. 전전세 맺고 전세 2억 5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전전세 등기를 안 내줬어. 등기를 안 내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전세권 임대 쳐놓은 거, 임대 준 거야. 그건요. 등기를 안 것만 전전세를 부르는 거야. 전전세 등기는요. 전세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내는 거야. 부기등기. 전전세 설정 등기. 그게 물권자야.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전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전세금을 안 빼줘. 안 빼주면 전전세권자도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전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권은 전전세 기간이 끝났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원 전세기간이 만료할 때 기다렸다가 얘가 원전세금을 안 빼주니까 이 돈을 못 주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전세금 빼서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계약이 만료했다가 즉시 경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 만료했다가 기다렸다가 그때 경매 신청해야지. 전전세금 안 빼다 즉시 경매 신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 얘기인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 4번이에요. 4번 체크. 308조 전세권자의
무과실, 이게 308조야. 건물이 불강력적으로 멸실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남의 집을 자기가 주인 동의 없이 줘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목적물이 불강력적으로 멸실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너 전세권자 내 동의 없이 네 맘대로 전전해 놓으니까 너 괜찮아 놀 수 있어. 하지만 책임은 가족이 지킬 거야. 네가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량 사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책임주의다?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대신 책임 가중조항이 308조 무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어요. 민법은 뭐가 원칙이야? 어디를 배워도 뭐를 배워도 과실 책임주의야.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 읽을 때 점유권 같은 데 조심하셔야 돼. 악의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더라도 악의점유자는 뭐 손해 점을 배상한다면 틀려. 과실 없이 한 말이 들어왔잖아. 우리 민법은 뭐든지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내 잘못으로 그래야지 배상 책임 있는 거야. 어디를 배워도. 그러니까 문장 중에 과실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일단 틀리는 거야. 민법 3대 원리라는 게 있어. 우리 민법 3대 원리. 우리 민법의 3대 기본 원칙. 민법 흐르는 기본 정신이야. 기본 정신. 그 중에 계약 자유원칙. 다음에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 너희들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계약을 맺어서 자유롭게 권리를 만들어가라. 계약 자유원칙. 국가가 계약 누나 맺으라 강제하지 않겠다. 대원칙은.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원칙. 소유권 보장해주겠다. 그건 물권법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과실 책임주의야. 이 세 가지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민법을 택했다고 부르는 거야. 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남의 책임질이 없어. 악의건 먹어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풀던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러면 다 틀려.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예를 들면 내 잘못으로 이래야지 뭔가 배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음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을 택한 곳은 딱 5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관련되는 문제 말고 나머지는 귀책 사유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러면 다 틀려. 어디를 넣어도 다 책임 있는 사유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요. 뭘 책임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내 잘못이 없어도 내 잘못이 없어도 스스로 잘못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불강력적이고도 책임지래요. 면하지 못한다. 뭘 책임지는 몇 군데 있었나요? 아니, 이거 여기 여러 번 적었어. 적지 마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또 적어? 적지 마셔. 그냥 한번 말로 하면. 뭐가 있나요? 총칙에 2개 있었잖아. 총칙에.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돼 버리는. 표현대리는 무슨 책임을 지는 거다? 무과실 책임주의야. 전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표현대리 책임 면할 수 없어요. 표현대리가 무과실 책임지는 거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현대리. 근데 복대리에서 배웠잖아요. 법정대리인들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어떤 책임이다 본인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주의. 법정대리 본인한테 지는 책임의 복대리. 그 다음에 135조. 무권대리 상대방에 지는 책임. 무권대리 스스로 대리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추인해주지도 않고 상대방은 철회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고 그리고 사고친 무권대리니 행위 능력자라면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전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야. 무권대리 아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무조건요. 그 다음에 여기 308조.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한 사유가 책임을 면하지 못해. 뭘 책임? 여기 뭘 책임이 있네. 물권법에 하나 있네. 물권법에. 그 다음 어디 있나요? 계약법에 하나 있어요. 계약법. 이건 맞출 수 있겠다. 갑자기 표정들이 빛이 나고 있어. 자, 이건 알잖아요. 뭐가 뭘 책임이야? 계약법에서 569조부터 584조까지가 무과실 책임이야. 힌트가 힌트요? 인간 힌트가 더 어렵다 지금 갑자기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 매도 담보 책임 16개 종목이 있어. 매도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물의
권리에 하자함이 있다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과실 책임지는 것이 바로 담보책임이다. 기억나시죠? 여기 말고는 그러면 이 다음에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건데 여기 말고 뭐 점유권 문제를 풀건 뭐 어디 유치권 어디를 문제 풀건 책임 없는 사유로 귀책 사유 없이 요 말이 들어가는지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요 말이 들어가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 무조건 물어주는 건 없어 어디든 그 말 없어. 이해되죠? 다 과실 책임주야 나머지는 어디든 악이건 뭐 논할 거 없어. 응? 다 과실 없는 사람만 물어줄 일이 없어. 응? 그렇게 여기는 귀책이 없어도 물어줘야죠. 무할 책임을 진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고. 자, 나머지 크게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재미삼아 읽을 정도지 크게 볼 건 없어요. 자,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지금 1시 10분이니까요. 또 10분 쉬었다가 가담법 볼 거예요. 지금 프린트 해놨어요. 저번에 나눠준 그거 여러분들 안 갖고 왔을까봐. 그거 도표 갖고 오세요. 가담법은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저기 프린트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가담법 볼 거예요. 가담법. 가등이 담보되는 법률. 특별법이요. 자, 10분 쉬었다가 가담법 보겠습니다.